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 강은정님을 모시고 현재 북한의 내부의 현실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첫 네, 출연이십니다. 네네. 네,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탈북민 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정님 그 고향이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제 고향은 네. 맨 산밖에 없는 곳이에요. 평안남도 맹산이에요. 평안남도 맹산. 네. 들어보셨어요? 평안남도는 제가 네. 들어봤지만 맹산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맨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유배지여가지고요. 정말요? 예, 관료들이 거기 유배를 많이 왔거든요. 근데 산이 많고 물이 좋고 경치가 예뻐요. 그렇군요. 정말 저는 지금도 그때는 고향이 아름다운 걸 몰랐는데요. 네. 정말 그 이능리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네. 산에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고 벼랑이 네. 그 몇십 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칼 같은 벼랑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물이 강이 쫙 흐르는데 야. 와 진짜 예뻤어요. 그 절경이 정말 뛰어나신 곳에서. 정말 그렇군요. 그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면은 네. 멋있는 그 그림 맞아요. CG로 그림 된 같은. 그 네. 풍경들이 나오잖아요. 네. 딱 그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맨 산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관료들을 추방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거기 와서 또 그냥 살았겠어요?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래서 맹산 출신들이 똑똑하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유배지예요. 전 북한에서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북한 현 당국에서 그 중앙당이라든가 이런데 그 잘못한 좀 과오를 범했다 네. 간부들이 그러면은 꼭 맹산으로 추방을 보냅니다. 척박한 곳이군요, 북한에서도. 네. 그럼 은정님은 저 탈북을 몇 년도에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꽤 됐죠. 2008년 1월에 나왔어요. 2008년 네. 1월. 네. 그래서 17년이 됐군요. 네. 네. 그러면은 북한에서 네. 그 맹산이라는 그곳에서의 좀 삶을 저희가 좀 듣고 싶은데 거기서 이렇게 뭐 이제 북한 또 다양한 또 토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토대 배웠어요 얼마 전에. 토대 네. 출신 성분. 출신 성분. 네. 그거에 따라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분도 있고 정말 힘든 분도 있던데 네. 은정님은 좀 어떤 토대, 어떤 신분으로 좀 이렇게 사셨는지요? 저희는요 적대 계급이었어요. 적대 계급.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은 북한의 계급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층이 뭐 53개라는 분도 있고요. 66개라는 분도 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 그냥 크게 한번 말씀해 줘. 어떤 계급들이 그러니까 백두혈통이 있고 뭐 뭐 유공자 뭐 이런 계열이 있고 네. 뭐 영웅이다. 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오늘 나는 출신 성분이 예를 들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뭔가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북한 당국 입장에서 크게 선전을 해야 되고 광폭 정치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 이제 죽은 아버지를 영웅으로 내세우고 그 영웅의 자녀는 평양으로 데려올라가서 금성 제1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최고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시키고 삶을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당해품이라고 이런 개소리를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계층이 많아요. 뭐 무슨 뭐 자본가, 지주, 남한 출신 해가지고 계급을 다 나눠놨어요. 그건 나쁜 거군요. 나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적대 계급이거든요. 은종님도 그 안 좋은 쪽. 예,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적대 계급이었냐면 우리 친할아버지가 강원도 춘천 출신이세요. 여기 남한, 네. 대한민국. 근데 북한에서 이제 사시다가 36살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를 가셨어요. 아이고. 36살에 9살 난 아들과 6살 난 아들 두고. 그래서 우리 친할머니는 완전 청춘 과부가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적대 계급. 그러니까 남한 출신은 안 그래도 안 좋게 보는 데다가 이제 말 잘못해서 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 잘못했다는 게 단순히 그 체제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김일성이에 대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지주 자본가들은 북한에서 완전히 그 청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어떻게? 저 북한이 발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은 네. 지주가 똑똑해요. 모순이 똑똑해요. 보통은 지주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주도 다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맨날 지주는 착취자고 자본가, 그러니까 사업가들. 네. 이 사람들도 착취자고 나쁜 놈들.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지켜주고 이렇게 할 분은 우리 수령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 지주와 자본가들을 무상몰수를 한 거예요. 재산을. 그렇게 해서 북한 영화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아닌 밤중에 지주집, 자본가 집을 쳐들어가서 노동자들이 쳐들어가서 다 뺏어가지고 그 지주 자본가를 때려 죽이고 그 지주 내지 곡간을 털어서 농민들끼리 나눠갖고 만세 부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완전 강도지.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완전 적폐로 몰았단 말이에요. 없애야 될, 죽여야 될 때다. 그렇지. 근데 북한 당국에서는 똑똑한 자본가와 지주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엘리트가 있어야. 그렇죠. 우리 솔직히 뭐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살아서 요만큼 보이는데 인재가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엘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엘리트들은 똑똑하니까 김 부자가 내세우는 그 정책에는 김일성이 그 당시 내세우는 정책에는 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 안 돼. 근데 모슴들은 겁나 말을 잘 들어. 다 뺏어서 나눠줄게. 땅도 나눠줄게. 토지도 나눠줄게. 이러니까 너무 좋죠. 좋아요. 좋아하면 안 되죠. 모슴 입장이 제가 모슴이면 공짜로 준다고 아니 근데 하니까. 모슴도 나중엔 모슴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모슴을 데려다 놓고 모슴을 교육시켜서 북한 정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입맛에 맞게끔 모슴을 갖다 교육시켜서 해놓다 보니까 발전이 뭐가 있겠어요. 그쵸. 우리 보면은 36년 동안 네. 일제 그 강점 시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그 자본가든 지주건 그 어쨌든 역사의 그 아픔과 정치적인 걸 떠나서 사업하고 돈 벌고 하는 방식은 공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정책으로도 하고 이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면은 지금보다는 달라졌겠죠. 그쵸. 그래서 모순이 뭘 알겠어요. 맞아요. 뭐야 우리가 뺏었으니까 나눠 먹자 이래놓고는 그 농사도 주체농법이에요. 농사도 주체농법. 주체농법. 아세요? 주체농법 들어보셨어요? 주체적으로 하는 농법. 그 뜻은 너무도 아주 멋있는데, 근데 구체적인 건 몰라요. 기특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은 웃긴 게 김일성이가 나가가지고 모 심기 하잖아요. 네. 그 영양단지 옥수수 모를 심어요. 그럼 그게 곧 북한의 전역의 농사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심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일성이 주체잖아요. 네. 한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체농법. 김일성이가 한 네. 농사법. 네. 근데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농사 맨날 망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문가 다 때려 죽이고. 네. 왜 그러면 그 할아버지께서 아마 체제 비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잡혀가시고 되게 이제 남한 주시가 찍힌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엘리트셨어요. 일제 시대 때 설계를 공부하셔서 공부를 하죠. 그 건축가였어요. 건축가. 그래서 저 김일성이가 나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개성에 있는 소년궁전이라고 있어요. 네. 그것도 설계하셨대요. 그리고 평양에 있는 동평양 대극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 할아버지도 투입해서 설계를 하셨대요. 북한의 엘리트이자 그 북한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인데. 네. 그래놓고 이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북한은 정말 웃긴 게 공로가 있었어도 필요 없어요. 그 충성심, 그 김부자들을 향한 그 배신이 요만큼이라도 나타나는 날은 이 사람이 이제 북한을 몇 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부자들의 그 체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1.0%도 없어요.
예. 여태까지 정말 충성하고 뭐 했어도 예. 그냥 요즘 김일성 그지같이 하네 이런 말 한번 하면 그냥 그쵸, 그쵸. 가는 우리 거거든요. 대통령 거지같이 한다고 얼마나 욕 많이 먹습니까? 그쵸, 욕 많이 여짝이 올라와도 욕 먹고 저짝이 올라와도 욕 먹고 그쵸. 그러면 진짜 북한 같으면 다 그냥 땅크로 깔아 뭉겨야 돼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삶이 예. 은정님 집안은 좀 이렇게 차별을 받을까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불쌍한 게 그래서 9살에 그렇게 친아버지를 잃고 나서 네. 우리 할머니가 시집을 안 가셨어요. 계부 밑에서 자식들을 눈치밥 먹이기 싫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삼촌을 정말 어렵게 키우셨는데 네. 학교 때부터 반동 자식. 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들 자체가 아버지가 학교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비판 대상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이들 자체도 선생이 이렇게 무시를 하고 나쁘다 그러니까. 예,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하니까 애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는 탈북하기 전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북한은 조직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졸업하고 청년동맹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그 비판의 대상이었고 그거 이제 엄마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직맹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서도 이제 또 비판 대상이고 사회 그냥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좀 나오자고 할 때 안 네. 나왔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상처받아갖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제가 진짜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고 말해도 가오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한국으로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를 다 데려왔기 때문에 네.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고맙다고 하시면서 딸이 유튜브 한번 출연해달라는데 좀 나와서 왜 안 도와줘야지. 나와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마지못해서 막 찍었어요. 네. 찍고 딱 한 편 찍고 간대요. 솔직히 유튜브 해보셔서 알지만 컨텐츠가 중요하고 컨텐츠가 곧 유튜브의 생명력이고 조회수이고 구독자를 끌어모을 그쵸. 수 있고 수입이랑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쵸. 아버지가 너무 야박하게 넣으니까 제가 너무 상처받아서 울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네. 아니 북한에서 맨날 비판받고 천대받건 내 얘기를 네. 누가 들어주겠냐. 궁금해할 사람이 있겠냐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생태계를 모르니까 그냥 그거였던 거예요. 내 얘기는 아무 쓸데가 없다. 예. 근데 아버지가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강은정 TV가 오늘 네. 드디어 25만 명이 됐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25만 명.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너무 불쌍하게 사셨어요. 와. 인생을. 아니 근데 은준이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할아버지가 말 잘못해서 이렇게 찍힌 건 알겠는데 예. 아버지가 예. 어디 유치원 어릴 때가 그렇다 치고 예. 뭐 성인 되셔서 일하러 가면 예. 거기서 뭐 일 잘하고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계속 비판을 받는 거야 할아버지 네.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예. 뭐 잡아. 너는 뭐 그러니까 집안일에서 연자죄라는 게 있어요. 연자죄. 나는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전 기억도 안 나요. 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반동이라고 해서 저도 반동의 손자가 됐고 우리 아버지는 반동의 아들이 돼가지고 걷는 것까지 투집을 잡더래요. 걷는 게 예. 뭐 이상해. 야 강일규 이 새끼야 너 왜 걸음걸이가 그따위야? 그래서 한마디 하면은 또 되돌았다고 때린대요. 때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 전역 북한 그냥 그 전역에서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은 막대해도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항상 비판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당비서건 청년비서건 리당위원장이건 그냥 딱 마음에 색안경이 있는 거예요. 출신 성분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역자로 찍히니까 저 반역자 새끼는 뭐라도 돼. 뭐라도 되고 때려도 되고 항상 잘해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해도. 이게 홍위병이에요. 딴 게 홍위병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전체주의 사회가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봅시다. 누가 예를 들어서 논란을 일으켰어요. 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 아, 저놈 나쁘네. 야, 근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쵸.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북한은 전체예요. 모두가 전체예요.
사상도 하나, 뭐 옷 입는 것도 하나, 머리 길이도 하나. 그냥 다 전체고 그 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딱 당국에서 세워준 그 규칙 하에 우리가 그대로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파란색이 나오면 파란색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중에 제일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편견 갖고 바라보는 거. 편견 가지고. 예. 야, 이게 무섭죠? 무섭네요. 경제 채널인데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됩니다. 예. 저희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은연히 그 최근에 제가 그 뉴스 보다 보니까 김주애가 예. 보니까 막 옷도 막 이렇게 비치는 옷 입고 예. 스탕머리라고 해가지고 예. 남한처럼 멋있게 했더라고요. 지 엄마 머리 따라했죠. 예. 근데 보니까 뉴스 기사를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걸 따라하면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김주애라고 이름도 다 바꿨을 걸요. 일반 사람들이 예. 아니 뭐 김주애가 언제 나오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이 동네에 네. 김주애가 살고 있었잖아요. 이름 같은 이름 있을 수 있죠. 이름 다 바꿔라. 정은이도 바꿨잖아요. 진짜. 예. 정은이도 이름 다 바꿔라. 왜? 북한에는 정말 김부자들의 이름을 갖고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한 명만 있어요. 예. 딱 한 명. 예. 그러면은 김주애 이름까지 바뀌었는데 예. 그 아까 전체주의 사회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수령님의 딸이 머리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예쁘게 꾸미니까 예. 나도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음. 그 흉내 냈다고 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이 머리 스타일이나 이건 다른 거예요. 왜? 거구나. 최고 존엄이니까. 최고 존엄. 최고 존엄이 네. 감히 그러니까 최고 존엄을 감히 일반 백성 따위가 따라할 수 있냐?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예,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다가 탈북한 지역이 있어요. 대홍단군에 네. 김정일이가 정말 많이 현지 지도를 봤어요. 근데 왜냐면 거기가 감자 농사가 잘 돼요. 그 유튜브 보셨죠?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그 공장 그 고장이에요. 근데 그때 김정일이가 아니 뭐 우리가 뉴스 보면은 수령님께서는 어젯밤 새벽 3시에 대홍단군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일하고 밤을 새는 인민들을 보시면 그거 다 개소리예요. 그래요? 우리 언제 왔다 가는지도 몰라. 그래요? 몰라요. 모르고 딱 그 영화하면서 세트상처럼 만들어 놓고 예 진짜 할 말이 쇼지 쇼. 그러니까 신변이 이게 뭐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어디로 이제 방문을 해야 된다 하면은요 이런 카드라 통신이 있었어요. 하늘, 배, 기차, 자동차, 육로가 같이 출발한대요. 왜? 적들이 장군님을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인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민은 굶어 죽는데 지금 아니, 하늘 위 땅으로 돈 다 돈을 낭비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언제 오는지도 몰라. 그래서 새벽에 있잖아요. 이렇게 척 지나가다가 이게 김정일이가 문을 내리고 그 군당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군당의 핵심 일꾼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언제 온다. 그러니까 뭐 몇 시에 온다도 없어. 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일에서 18일에 온다 하면은 그 며칠 동안은 그냥 척인장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김정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척 이렇게 내리고 탁 봤는데 당 부비서가 김정일이 머리를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없어졌어요. 진짜요? 예. 말이 돼요 이게? 없어졌다는 건 이렇게 싫어갔죠. 어디론가 가서.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북한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도 남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저렇게 노예화하는 데는 한 가지 핵심이 있거든요. 신격화. 그게 정말 모호해요. 모호하고 이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영적인 문제예요. 진짜 무섭거든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 그 못지않은 그 김일성이 같은 인간들, 종교 이단자들이 많더라고요. 설마 이단 아니죠?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기도 뭐 티우자도 있고 이응자도 있고 히우자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은 거예요.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 저런 인간들을 왜 믿지 했는데 지금은 이해돼요. 사람이 누구가 어떻게 세뇌시키고 그 정신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100%다 넘어갑니다. 100%. 네, 그 정도로 인간은 나약해요. 그럼 북한은 그걸 어릴 때부터 그냥 사회적으로 다 하니까 그냥 될 수밖에 없는 아니 거예요. 나는 말 딱 대고 나서 아버지 엄마 빼고 제일 먼저 배운 말이 경례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는 고맙습니다. 경례하는 할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는 고맙습니다. 이거부터 배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친할아버지는 수영서 쳐넣어놓고 뭐가 내가 김일성이 언제 봤다고 할아버지래요. 근데 음. 하라니까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도 인사하고 밥 먹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모님들이 뭘부터 하느냐, 초상화부터 닦아요. 예, 그렇게 하고 2월 16일, 4월 15일만 되면은 2월 16일은 김정일 생일이고 4월 15일은 김일성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들 생일에는 꼭 선물이 1kg씩 내려와요. 근데 그 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개소리예요. 선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탕 과자. 그 선물 안에는 선물이 총 1kg예요. 그 안에 사탕 몇 개, 과자 조각지 몇 개, 뭐 담배 사탕 껌이 있는데 그 선물 안에는 세상에 부러먹어라라는 글귀가 써 있어요. 근데요, 그 공짜기는 뭘 공짜예요. 그거 선물 주기 전에 네. 그 선물 만들어야 된다고 계란 2알, 돈 30원 다 걷어가요. 집집마다. 우리는 자식이 3명이니까 뭐 계란 6알, 돈 90원 그래 놓고는 선물이라고 떡 줘. 그럼 그거 받아 안고 초상화 앞에서 정말 선서를 다지고 먹어야 돼요. 예.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그런 사탕 과자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볼 수가 없어. 얼마나 딱딱하고 벽돌 과자 같은 건지. 품질이 안 좋은 거. 안 좋죠. 그래도 워낙 사탕 과자 같은 건 나는 여기 오니까 손이 안 가. 일단은 안 가요. 네.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사탕 과자를 일반적으로 접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완전 최고의 간식인 거예요. 정말 1년에 한 번 먹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간식 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요. 또 나가서 어른 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야 너는 가장이니까 700g 먹어. 그 똑같은 성인인데 전업주분 너는 일 안 하니까 집에서 그냥 너니까 300g만 먹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는 똑같고 더 많이 먹는 사람, 소량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냥 아니 우리한테 필요한 걸 제공하면은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다 선물이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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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물이래요. 그 제대로 배급도 못 준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이제 위를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하고. 예,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외세 탓이다. 외세 탓이다.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요 외부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은. 네. 고난의 행군 때 그 김정일이가 집권을 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어요. 몇 명 죽은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한 숫자까지. 이건 너무하구만요. 이거 한민족인데. 300만에서 35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렇게 많이 굶어 죽었네요. 엄청 굶어 죽었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대단하네요. 저는 한 1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틀릴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때요. 정말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0.00001%라도 깨어 있었으면 북한 망했어요. 근데 의식을 못 가지는 거예요. 다 외세 탓이고. 뭐 남 탓이라니까 사실은 저 북한 정권을 향해서 반기와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과 한국으로 간 거예요.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 그렇죠. 보세요. 매체도 조선중앙 TV 딱 하나야. 그리고 외부 세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요만큼이라도 알았다면은 저 북한은 진작에 무너졌죠.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럼 은정님 저희 이어서 2부에서 북한을 탈북화시키는 또 외부 세계를 알게 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